이번에는 같은 8만이라도 5월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83에서 86 한 번의 허들만 더 넘으면 약세장은 종료했다 선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트래티지 뉴스가 나오는데 MSTR이 왜 중요하냐면 MSTR은 미국의 자본시장으로부터 돈을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저널리스트 김대영입니다. 가격이 62K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박스권이 7주 거의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그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또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시간 항복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유자들의 시간 항복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매수 대기자들이 시간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수 대기자는 비트코인의 4년 주기를 믿고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에 들어오겠다. 왜냐하면 8월, 9월은 떨어지니까 전통적으로. 그래서 58,000달러 아래 5만 달러까지 떨어지고 다시 올라올 거니까 10월 달에 가서 줍줍하겠다.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62K에서 60K가 깨지고 58K 깨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버텨볼 것이냐? 4Q에 더 떨어진다 이렇게 벤자민 코hen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한 번 더 저점을 재테스트하는 시간이 올 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믿는다기보다는 내가 못 샀다면 더 떨어지길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깜짝 반등이고 추가적으로 금방 다시 60K대로 내려와서 추가 하락을 하면 10월달, 11월달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대로 86K 돌파하고 100K 돌파해버리면 어떡하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0월, 11월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들어올 것이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매수 대기자들의 시간 항복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지금 당장 들어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간 항복을 하신 분들이죠.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시간 항복 시간은 끝났고 매수 대기자의 시간 항복 구간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뉴스를 저널리즘 기반으로 살펴보는 데일리 비트코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저 방송 시작할 때 79,000에서 8만을 못 넘고 있었는데 8만을 넘어버렸습니다. 8만을 어제부터 계속 두드렸죠. 79,900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8만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계속해서 24에서 25로 넘어오는 이때 79,900까지 갔습니다. 그 전에 21일에도 79,000을 넘었었죠. 이렇게 몇 번을 두드린 끝에 드디어 오늘 오전 8만을 넘었네요. 8만을 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일단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5월 달에 8만 2천까지 갔습니다. 5월 달 8만 2천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다시 주저앉아서 5만 8천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랑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 같은 8만 대인데 뭐가 달라? 일단 시간이 다르죠. 5월 달에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시작될 10월 달에 비해서 5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너무 시간이 이릅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4월 말 5월 초에 수준의 중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기서부터 다시 석 달이 더 흘러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나타날 때가 다가왔죠. 사실 지금 나타난다 그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장기 국채를 바이백 2배로 늘리겠다. 그러면서 디베이스먼트 투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면 달러 가치의 희석을 방지할 수 있는 금과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나 이런 사람들이 당장 금 비트코인으로 사라 3년 내에 미국에 큰 위기가 온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8월 20일 날 현지 시간으로 19일인데 본인이 직접 나와서 SEC 위원장과 CFTC 위원장 두 크립토커런시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기관의 장을 데리고 오고
또 미국의 크립토 업계 리더들을 데리고 와서 강력하게 클래리티 법 통과를 압박하고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SBR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비트코인을 부스팅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죠.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8만 1,000, 2,000이라도 5월과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다시 8만 2천 찍고 또 떨어질 거다라고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확률적으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83K가 ETF, 100만 개가 넘는 ETF가 있습니다. ETF가 보유하고 있는 10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의 평균 매수가가 8만 3천입니다. 근데 ETF는 개인 투자자, 개인이 직접 현물 투자하는 사람처럼 본전 왔다고 바로 파는 성향이 약합니다. 그래서 ETF는 기본적으로 약한 손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83K에서 86K의 매물대에는 롱텀 홀더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롱텀은 진짜 롱텀은 아니고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155일 이상 보유자를 LTH, 롱텀 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롱텀 홀더들이 83, 86에 잔뜩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63, 62에서 68까지 숏텀 홀더와 롱텀 홀더들이 다 모여 있는 200만 BTC의 매물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83, 86의 2차 매물대도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86K를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망이 다 바뀌겠죠. 하락 전망은 거의 사라지게 될 거고 86K를 통과하면 순식간에 100K로 갈 수 있습니다. 조르디 비서, 미국의 베테랑 투자자, 트레이더죠.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르디 비서가 4월인가 5월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르려고 하면 한 달 안에 20만 달러 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몇몇 분들께서 지금부터 한 달 안에 20만 달러에 오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의 말의 뜻은 그때부터 한 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한 달 만에 한 3배가 오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렇게 큰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거나 1조 달러 육박하는 주식이 하루에 30%, 25%씩 변동하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조건만 갖춰지면 한 달 안에 10만 달러 돌파하면 한 달 안에 20만 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고 일어나면 10,000달러씩 올라 있으면 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벌써 지금 6만 달러대에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놓쳐버리신 분들은 지금 사시기가 주저되잖아요, 지금. 그때 못 샀으니까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생각이 있을 뿐 제가 76K, 77K일 때 지금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니까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CA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더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그 사이에 또다시 8만 달러를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맞추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8만도 싼 가격입니다. 지금 안 사신 분들이 내내 하락을 기다리다가 언제 사시냐면 12만 6천 돌파하면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12만 6천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싼 가격인가요? 그러니까 전에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다 지금 투자하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 담으셔도 좋은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안에 86K를 돌파한다. 지금 추세로 보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80K를 두세 번 두드린 끝에 80K를 돌파했습니다. 80K 돌파했고 이제 83에서 86 한 번의 허들만 더 넘으면 사실상 하락 약세장은 종료했다라고 선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77K인데도 제 마음은 벌써 약세장을 종료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며칠 내로 86K를 돌파해서 약세장 종료를 선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60K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쪽에 배팅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좋은 접근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60K 아래로 만약에 내려가서 그때 그럼 59K가 됐다고 쳐보겠습니다. 60K 아래로 내려가서.
그럼 여러분 사실 수 있을까요? 좀 못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59K 가면 50K까지 내려가면 사겠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못 사실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그럴 거면 58K 있었잖아요. 7월 1일 날. 그때 사셨으면 됐죠. 60K 아래였으니까. 그때 안 사셨거든요. 왜냐하면 50K까지 떨어질까 봐. 자꾸 저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못 사고, 지금은 못 산 분들은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점 대비 40% 정도 떨어진 가격입니다. 벤자민 코엔이 유명한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벤자민 코엔은 온체인 분석하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단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자기만의 뚜렷한 기준을 갖고 늘 판단을 합니다. 차트도 보고요. 금리도 보고 유동성도 보고 다 봅니다. 이 사람은. MBRB Z스코어도 보고 200일 이동평균선도 보고 매매 강도 지수도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는 다 보아서, 이 사람이 엔지니어거든요. 벤자민 코엔이. 그래서 코딩을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이 모든 데이터로 코딩을 해서 자기만의 지표를 가지고 있죠. 거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맞췄죠.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차트를 보고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벤자민 코엔과 제가 생각하는 다른 점은 뭐냐면, 벤자민 코엔은 비트코인을 희소한 디지털 자산으로 봅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문명의 흐름, 새로운 문명의 수준이 요구하는 새로운 화폐이자 돈의 인터넷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코엔은 채택을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모니터리 시스템의 베이스 레이어가 되고 전 세계 금융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고 금과 같은 준비 국가의 준비금이 되고 나중엔 금을 뛰어넘는 전 세계 모든 부의 본원통화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채택이 지금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벤자민 코엔은 그런 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패턴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맞췄고요. 캐시 우드나 톰 리 같은 사람들이 올 초에만 해도 작년에 고점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ETF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번에 크립토 윈터는 봄이 되면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을 했었죠. 그때도 벤자민 코엔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도 300일이 지나야 된다. 작년 2022년이나 2018년처럼 하락 기간이 충분히 진행된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것이다 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벤자민 코엔의 말이 맞았죠. 그래서 벤자민 코엔을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벤자민 코엔이라는 사람이 어떤 전망과 분석을 내놓는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레터를 하나 발송을 했는데, 이 뉴스레터입니다. 벤자민 코엔의 핵심 주장은 추가 하락을 한다는 거죠. 원래는 8월, 9월에 추가 하락을 한다고 했는데 8월이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8월, 9월보다는 4Q, 4분기에서 추가 하락해서 저점을 재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벤자민 코엔이 말한 저점은 58K가 아닙니다. 벤자민 코엔은 58K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늘 예상을 했고 50K까지 떨어진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벤자민 코엔하고 지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을 계속해서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너무 낮아졌어요. 지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60K를 우리가 다시는 못 볼 가능성이 높다. 스바네빅 난센 대표가 이야기를 했었죠. 8월 중순에 이미 저점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60K 아래는 다시는 못 본다. 그럼 7월 1일이 60K 아래를 본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저는 60K뿐만 아니라 70K 아래도 다시 못 볼 가능성이 생겼다. 그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Q의 벤자민 코엔의 말처럼 60K 아래로 떨어져서 50K까지 안 간다는 그런 100% 확신은 없지만 가능성으로 보면 희박하다는 거죠. 벤자민 코엔의 말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8월 4일, 8월 16일, 8월 20일, 8월 23일 이렇게 보면 8월 4일하고 8월 16일까지만 해도 8월 하락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는 박스권이
축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박스권이 에너지가 응축되면 위로든 아래든 움직일 텐데 아래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8월 20일 날 비트코인이 8월 19일 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8월의 하락 가능성은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월 23일에는 4Q로 밀었습니다. 하락을. 그리고 4분기에도 비트코인의 하락이 없으면 자기는 그냥 2027년 내내 강세론자가 될 것이다. 즉 자기가 예상한 하락은 오지 않는 걸 인정하겠다라고 입장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입장을 안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바꾸고 있고 여전히 하락 전망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확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벤자민 코헨이 이야기하는 4Q의 하락에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도 2일간 40% 급등했지만 바로 떨어졌다. 31일 뒤에 신저점이 만들어졌고 2022년도에도 6일간 23% 급등했지만 다시 급락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급락할 수 있다. 올라갔다가 지금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급락 패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7K 위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매물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방송쯤에는 벤자민 코헨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부고와 부정적인 기사로 가득했는데 비트코인 3개월 만에 8만 1,000달러, 일주일 새 24% 급등, 가상자산주 강세, 비트코인 급반등, 미국 스테이블코인 육성 기대감. 자, 스테이블코인 업체 중에 대표적인 업체가 테더사죠. USDT를 발행하고 있는데 테더사의 매출이 테더 발행량이 10배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지금 테더가 10만 개 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테더의 발행량이, 유통량이 10배가 커지면 테더가 그 돈으로 미국 국채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비트코인도 그만큼 삽니다. 그럼 테더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이 테더에도 100만 개가 잠깁니다. 근데 지금 전망이 향후 3년 내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이 10배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비트코인에게도 그만큼 엄청나게 좋은 일입니다. 비트코인은 모든 크립토의 본원 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크립토가 성장을 하면 비트코인도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뿌리는 다 비트코인에 내리게 돼 있거든요. 자, 미 국채 바이백에 흔들린 달러, 대체 자산 금 비트코인 동반 랠리. 자, 왜 이렇게 오르나? 금 비트코인 랠리의 숨은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다 나와 있는 배경이죠. 가장 표면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디베이스먼트,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희소한 자산에 투자하겠다. 그게 금과 비트코인이죠. 그 다음에는 정치 일정입니다. 11월 3일이 다가오고 있고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거기에다가 비트코인은 하락할 만큼 하락해서 시간 항복이 끝났습니다. 10월 달이면 오른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한 달 먼저 오르는 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정확하게 10월 달에 오르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제 스트래티지 뉴스가 나오는데 스트래티지는 평단이 7만 5천입니다. 지금 8만 넘었으니까 스트래티지는 벌써 조 단위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아마 보통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훨씬 유리해졌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STRC 이자를 낮춰도 됩니다. 지금 11.5, 12를 주고 있는데 STR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이자를 낮춰도 사람들이 많이 살 거기 때문에 100달러 가격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MSTR은 점점점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기가 유리해집니다. 자, MSTR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같은 개인은 자본시장에서 돈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식을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MSTR은 주식을 발행해서 우선주, 보통주를 발행해서 미국의 자본시장으로부터 돈을 빨아들입니다.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 주체이자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매수 주체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100만 개까지는 일단 모으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16만 개를 더 사면 100만 개잖아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모은 100만 개는 디지털 캐피탈이기 때문에 그 캐피탈을 팔면은 기반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소량 파는 거 외에는 팔지 않을 겁니다. MSTR에 들어간 비트코인도 다 잠겨서 시장에 안 나오는 거죠.
MSTR 뿐일까요? 일본의 MSTR이라고 하는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20만 개 이렇게 모은다면 그것도 시장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메타플래닛 대표도 비트코인을 글로벌 모니터리 시스템의 중추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거든요. 앞으로 동네 인터넷이 돼서 그 위에서 베이스 레이어가 되는 게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지 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아직 안 사고 있지만 저는 아마 재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래티지의 모델이 보통주를 팔아서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비트코인을 더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MSTR 보통주 한 주당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MSTR의 기업 목표입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을 더 사야죠.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나스닥 됐다. 나스닥 상장사인 스트라이브가 비트코인 1110개를 추가 매수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왜? 채택이 확대되니까, 쓰임이 커지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비트코인이 58K든 60K든 시간만 지나면 다시 126K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점을 굳이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저점에 갖고 있는 돈을 다 집어넣고 빚까지 내서 저점에서 왕창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저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저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운 좋게 한번 맞췄다고 해도 그럼 그분들은 그 다음 고점을 또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번에 12만 6천까지 갔으면 다음번에는 상식적으로 20만까지 간다. 그 다음에는 또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40만, 30만, 40만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고 그 순간 쫙 올라가서 순식간에 100만 달러가 됩니다.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면 저절로 100만 달러가 돼서 수익이 극대화되는데 이 저점을 자꾸 맞추려고 하시다 보니까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윳돈으로 사시길 바라고 여윳돈이 없으신 분들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다 소비하지 마시고 일부 남겨서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